대학 전공개론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입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3월 첫째 주 지나면서 대학에 들어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할 때 이중문화기 지금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문화와 지금 새롭게 접하게 되는 문화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는 데까지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내 지금 선택이 맞았나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수, 재수, 전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제가 대학에서 뭐 교수도 했었고 시간 강사도 했었고 대학에 다니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해서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대학을 만족하고 다니는 게 맞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관두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체크리스트를 좀 갖고 온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친구들과 대학 문화, 두 번째가 교수진, 세 번째가 학교 주변, 네 번째가 이제 대학 행정 이렇게 네 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일단 지금 아마 친구들과 조금 친해지고 선배들도 좀 알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단절 세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2020년 이후에 대학을 들어온 여러분들의 선배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대학 선배는 아니에요. 세대의 문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들도 선후배랑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로 단절됐다가 그냥 갑자기 선배가 돼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후배들을 챙기거나 또는 우리 같은 전공이야, 같은 학교야, 동문이야 이러면서 뭔가 끈끈하게 엮어지거나 하는 게 되게 느슨합니다.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번 체크리스트에 포함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내가 대학을 지금 들어와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왔는데 자,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친구들 중에 대학에 들어온 게 정말 난 운이 좋아서 여기 오게 됐어. 안 그랬으면은 뭐 재수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데 내가 원치 않은 대학에 갔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내가 뭐 추합을 했네, 뭐 언제 합격했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와요. 유추도 되고요. 직접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 들어온 게 나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들어와서 좋게 봤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상당히 상위 랭크의 포지션이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에 입결 나중에 찾아보면은요, 레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학 간판이 좋을수록 이게 좁고요. 대학 간판이 조금 브랜드가 떨어지면 이게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입시 결과가 아니었던 친구들도 나랑 같은 곳에서 막 이제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입시 전략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지난 입시 때 충분하게 점수라던가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을 잘 골라가지고 맞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전공에 들어왔는가? 자, 이거 진짜 명백하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따져보면서 내 위치가 맞는 건지를 사실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선배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취업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나의 진로, 사회에 입직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서 선배를 보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후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전공대 문화가 없어요. 선배들도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편입해서 들어온 선배들이 많고 쭉 1학년부터 다닌 선배들이 별로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해당 전공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입시 전략을 세워서 여기 들어왔는지 이제
의심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 때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닐지,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가 교수진인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교양 수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양 필수 수업 이런 것들 듣게 되는데 보통은 대학에서 교양학부에 정년 트랙을 밟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이 뭐 조교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강사 또는 뭐 강의 전담 강사 교수님 뭐 산업체 그러니까 산학혁명 중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재를 잘 봐야 돼요. 해당 교재가 이 교수님이 만든 건지 아니면 여러 교수가 편저해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제가 교수를 했을 때 교양 필수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토익 책을 기본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토익은 사실 최신 경향이나 최근에 나왔던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 오래된 토익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 학생이 와갖고 이 교수님한테 교수 대기실에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이 책이 절판돼서 못 구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죠?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러면 이 책을 제본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토익 책을 한번 봤더니 정말 한 5년도 더 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교재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교수님인 거죠. 그리고 여러 수업들 중에 이제 편저로 된 교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딱 맞춰진 교재, 아주 잘 돼 있는 교재, 구성이 잘 돼 있는 교재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다가 대학에서 교수진들이 여러 명이 그냥 짜집게 갖고 PT 여러 개 그냥 껴갖고 복사한 듯한 느낌의 그런 책으로 교양 과목들, 진로 과목들 막 이런 것들 수업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게 수업이 많다. 교수진들이 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 보인다. 자, 이러면 여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는 학업적인 부분 외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 외에는요, 다른 사회를 배우는 기능이 되게 약화돼 있거든요. 대학들이 정원에 따른 전임 교원 확보 비율 막 이런 것 때문에 교수진이 실제 데이터와 구성되어 있는 교수진이 뭐 좀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는 교수님이면 뭐 애정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사실 보셔야 돼요. 교수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 그러면 4년간 교육이 계속 부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부분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비대면을 합니까? 비대면 수업이 너무 많다.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학교가 되게 관대하다. 자, 이런 거는 일단은 빼셔야 돼요. 내가 낸 등록금이 얼만데 비대면을 합니까? 보통 비대면을 하게 되면요. 줌이나 이런 걸로 라이브로 하는 실제로 그 시간에 수업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근데 비대면 교육은 효과 없어요. 효율만 좋은 뿐이지. 효과 없는 교육을 내가 비싼 돈 내고 받는다? 그건 대학이 아니죠. 그냥 방통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직도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 보고 그걸로 수업 대체한다? 이거 통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 혹시 이런 구성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인데 우리 학교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뚱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이 그래도 사회에 같이 있으면서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대학을 중심으로 물론 타운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도시의 여러 기능들하고 함께 이루어져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뚝 떨어진 학교에 버스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야, 이거는 아니죠. 자,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데 은근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호흡하고 있는가. 자,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딱 갔을 때 학생들이 셔틀버스라던가 또는 학교에 들어오는 그 노선 버스에 의존해가지고 생활 패턴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학교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고등학교랑 뭐가 달라요? 그냥 학교 오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뭔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배운다 이런 거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도 이런 부분들 체크업을 좀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행정인데 대학에서는요. 교비를 써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러 회사들이나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옛날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비교과 활동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학교에 보면요 무슨 사업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요 재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수업 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가 특성화시켜 갖고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교비 사용에 인색한 학교들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와가지고요, 내가 신청한 수업 외에 다른 거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데는 학교에서 교비를 안 쓰는 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교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수강 신청한 거 외에 다른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또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가 주변의 산학협력이나 아니면 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특성화된 교육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학교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안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붙여놓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요즘 다 모바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모바일로만 홍보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들어간 대학이 나한테 충분히 학업적인 거 외에도 많은 도전의 기회나 보상의 기회를 주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학교를 다니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좋으면 아예 입시 결과에 만족하고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 이상 뭔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냉정하게 판단해봐도 야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로를 나중에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업을 해보시고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진로 결정을 해라. 좀 이런 오늘 내용을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서 여러 수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관찰하고 봐왔던 것들도 저는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취업과 진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데서 얻었던 제 어떤 임상의 경험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뭐 100% 맞다라고 얘기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인 만큼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